안녕하세요. 수발TV 이용우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늦은 시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죄책감을 느끼나요? 어느 날 웬디는 자신 청각의 예민함을 인지합니다. 소리가 사방에서 자신에게 다가드는 느낌이라 책에 씁니다.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게 아니라 쾅 부딪히며 귀로 들어가 뇌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침을 삼키자 소음은 밑으로 내려가 뱃속에서 덜컹대며 돌아다닙니다. 사방이 시끄럽고 전보다 훨씬 요란합니다. 양손을 올려 귀를 막아봅니다. 구급차가 쌩 지나가자 웬디는 몇 걸음 물러서고 소음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웬디는 왜 갑자기 소음이 이렇게 괴로운지 생각해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웬디는 인터넷 검색창에 민감해진 청력과 치매라는 단어를 입력해 봅니다. 결과에 거의 모두는 치매 환자들이 쓴 글입니다. 의료진의 설명은 없습니다. 웬디는 이것으로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인지합니다. 웬디가 사는 동네의 좁은 도로는 구급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돌길과 수백 년 된 성곽길을 천천히 지날 때 고막을 찢는 것 같아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소리가 밀려들고 이제 대화 소리는 머리에서 윙윙 되는 소리가 되어 생각을 끊습니다. 웬디는 귀마개를 구입합니다. 폼으로 만들어서 귀에 맞게 모양이 잡힙니다. 거리에 나가도 이제는 조용합니다. 거리에 목화솜이 깔린 것 같다고 웬디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마개는 다른 문제를 또 유발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힐 할 뻔도 합니다. 웬디는 인터넷에서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크의 더 조용한 지역에 나온 매물을 뒤져보지만 전부 예산 밖이라 이내 노트북 컴퓨터를 닫습니다. 웬디는 자신이 신중하게 그린 미래를 빼앗아간 치매를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디는 둘째 딸 젬마가 사는 집 동네에 놀러 갑니다. 요쿠시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마을입니다. 빈방에 침을 풀고 아래층의 텔레비전 소리에서 벗어나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소음이라곤 집앞귀나 찌르레기가 얼핏 찍찍대는 소리뿐입니다. 아주 힘든 점이 없습니다. 웬디는 둘째 딸 젬마 동네로 이사를 하기로 합니다. 웬디는 딸과 함께 이사 준비를 하다 자신에게 치즈를 가는 강판이 10개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자신이 치즈 강판이 없다고 믿고 치즈 강판을 계속 사들였는지를 딸과 함께 의아해 봅니다. 딸과 웬디는 서로 킬킬대며 자선단체에 강판을 보낸 봉투를 만듭니다. 강판 9개가 들어가니 봉투가 불룩합니다. 새로 이사온 집에서 웬디는 헛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뇌가 자꾸 웬디에게 헛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일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머릿속 병이 나를 속였다. 젬만에서 빛이 어슴푸레할 때 고개를 드니 어머니가 거기 복도에서 부산하게 다녔다. 내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늘 입던 알록달록한 긴 원피스 차림으로 엉덩이 보조기를 착용했는데도 절룩됐다. 나는 꼼짝 않고 앉아서 겁먹이면 안 된다고 되뇌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미소 짓자 그 순간 두려움이 가셨다. 차분해지고 자신감까지 생겼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았다. 치매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만 사랑했던 과거의 단편을 힐끗 보여주기도 한다. 한 번은 아버지를 보았다. 똑같이 어슴푸레한 빗속이었고 이번에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였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쉴 때면 늘 정장이나 재킷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항상 수심 어린 표정이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고 나도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이성이 치고 나와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머릿속의 속임수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기억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 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과거 일을 생각하므로 현재로 끌고 오려 들지 말고 그 경험의 장단을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언제나 이성이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금 치매가 이기게 놔둬도 전혀 해될 게 없습니다. wendy가 이사를 준비하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짐을 싸다 다음날 아침이면 이삿짐 상자에 붙은 문구를 보며 wendy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뭐를 어디에 어떻게 쌌는지 밤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름 더 철저히 준비를 해보지만 계속 잊습니다. 방금 말하면서 외운 물품이 무엇이었는지도 궁리합니다. 하지만 결국 wendy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병을 머리에서 꺼내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해서 이 집과 새 집 중간에 버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wendy는 병원에서 한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병원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와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본인은 동반할 사람이 없습니다. 데려다주고 본인의 말을 가로채 마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wendy는 이 부부에게 특이점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wendy는 부인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남편에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돌아온 아내가 wendy에게 말합니다. 우린 미국에 사는 아들을 보러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는 못 가죠. 부인의 날선 말투입니다. 귀여운 손자들도 못 보고요. 남편이 부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 혼자 가면 될 텐데. 그러면 당신은 누가 봐주고요? 아내가 쏘아붙입니다. 맞는 말이어서 남편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신과 치매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압니다. wendy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 우린 이유조차 모르잖아. 치매는 기억과 존엄을 앗아가지만 병이 뇌로 밀고 들어오면 존엄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죄책감이 들게 한다. 다들 부모가 늙으면 어두운해지는 줄 알아도 우리의 부모가 평생 사랑한 자녀의 얼굴이나 이름을 잊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치매의 잔혹성이고 바로 거기에 죄책감이 깊이 묻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안고 사는 건 힘들지만 죄책감은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을 바로잡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가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발TV 이영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안녕.